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로 경계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공존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시장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종목들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튀는 종목들을 잡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 고민들은 저희와 함께 보시죠.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내내 반도체가 좀 주도를 하면서 거기에 2차 전지도 잘 가는 시장이 연출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강하게 이끄나 싶다가도 조정이 좀 세게 혹은 오래 나왔을 때는 투자 심리가 주고 또 위축되기도 했었는데 그 빈틈을 메워준 게 바로 자동차라는 평가가 좀 요즘 들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넓게는 자동차,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부품단의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위치 분석과 함께 또 종목별 이야기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빈틈을 또 자동차가 메워줬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또 끊을 수는 없겠죠. 마냥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수공정단에서도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겼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닥을 딛고 이제는 정말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를 향한 매기가 또 이어지는 만큼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까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5G 관련주가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의 전국화를 위해서 4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시장에도 관련주 탄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5G 관련주 정말 워낙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죠. 통신 관련주가 이 오늘 같은 이슈에 얼만큼의 탄력을 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가져갈 전략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의류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쏘아올린 실적 기대감이 오늘은 패션 의류까지 좀 전파됐습니다. 중소형 화장품 전반과 함께 이제 패션 의류 쪽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이 잡혔는데요. 한세실업, 영원무역까지 보통 이 의류 쪽은 좀 두터운 옷을 입을 시기에 슬슬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기대감이라는 이 키워드를 안고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매수와 매도 영역 중에 우리는 어느 기로에 서 있는 걸지 자세히 조명을 해드릴 건데 2부에서 이 이야기 풀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쭉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이 생방송을 200%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누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주식 오락관을 모두 이끌어 주실 이지은 전문가님의 실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정말 파워 있는 G2 파워 40%의 수익 가져갔고요. 하나마이크로는 이 보시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또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23% 넘게 15% 넘는 수익으로 또 분할 매도 완벽하게 해주셨고요. 캐리소프트가 또 따끈따끈하게 수익을 내고 7% 넘는 수익으로 새롭게 자리하고 있네요. 또 ISC 2개 수익으로 7% 넘는 수익 잡아주셨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요. 이 모든 수익들이 지금 300% 육박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하나 또 체크를 해 두셔야 할 게 이렇게 이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의 필살기 섹터와 필살기 종목도 방송 중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니까요. 쉽고 빠르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지은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열리기 때문에 얼른 주식오락관 시간 동안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계절은 여름을 향해 뜨겁게 기온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지수도 뜨겁게 달아오르길 바라면서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벌써 7월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요즘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는 것 같다 싶다 하다가도 또 이대로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점 그리고 걱정스러움까지 안겨주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심리 상황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런 불안한 심리 제가 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세는요. 일단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부분들 제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새롭게 또 7월을 맞이해서 방을 새롭게 오픈한 만큼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더욱더 타이트한 여러분들의 관리 그리고 수익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시장의 큰 그림을 알아야지 우리가 수익도 낼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시황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속되는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에 대한 변수 카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인플레이션만 잡힌다고 해서 금리가 바로 동결되거나 인하되는 거는 아니에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의 유동성이 풀렸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물가만 딱 잡힌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속되는 금리 변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보다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잉글랜드, 노르웨이 많은 국가들이 지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파월의 의장이 더욱더 강하게 물론 뭐 2번 정도다라고 우리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욱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 아닐까? 라는 이런 걱정스러움이 좀 실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2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반복된 재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노출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을 거고 아니면 생각보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좀 지난번에 동결도 됐고 올라봤자 2번인데 그렇게 좀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2가지의 시각이 지금은 좀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항상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수급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결정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속되는 금리 변수 카드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확 끌어내려지거나 확 끌어올려지기나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과 함께 가는 공존해 가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내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심은 접으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이제 곧 이야기를 할 거지만 파월 의장이 이제 유럽에서의 또 발언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처음에 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예상치 못한 파월도 생각지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들도 슬쩍슬쩍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가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 그리고 지속되는 금리 변수의 카드는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가지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방향성을 딱 잡아서 그쪽으로 확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물론 일정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공존해 가고 있고 우리 시장에 잔재되어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런 일정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뭐 매수를 못하거나 이러할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또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금리, 침체 이 두 글자로 계속해서 이제 시원하게 방향성 없이 어떤 날은 예상외로 좀 더 많이 빠지고 어떤 예는 예상외로 잘 지켜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지금 대표적인 굉장히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윌스라는 분이 연말에 S&P 500을 3,900포인트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마감이 됐냐면 작년 말은 S&P 500이 380포인트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는 올해 괜찮은 거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물론 말은 비관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도 우리가 침체가 무조건 올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이제 뭐 피델리티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정책으로 아마 시장은 힘들 거고 침체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지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거기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 너무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갇히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누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그때그때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잡거나 아니면 매수세가 누적되고 실적 시즌에 약간 그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지금 좀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또 흔들리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더욱더 좀 뒤흔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정말 뭐 전쟁, 이런 코로나, 이런 정말 큰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는 섹터와 종목들은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딜까, 그 다음이 어딜까를 잘 선점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제가 장중의 시황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들, 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중에도 많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시각이 좀 공존하는 시장이다. 먼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셨고, 이 시장에서 좀 매수세가 누적되면서 실적 시즌을 의식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종목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예고를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시고 정확한 종목 명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노란톡방이 밀착 관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노란톡방으로 개설이 됐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많은 분이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꼭 함께 장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한번 큰 표로 보시면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정말 이 두 자릿수 수익을 챙겨가는 종목들의 G2파워 40% 수익을 가져갔고요. 뭐 하나마이크론 분할 매도 통해서 23% 그리고 15% 넘는 수익까지 잡아주셨네요. 자, 그리고 캐리소프트가 또 따끈따끈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7% 넘는 수익으로 새롭게 이렇게 또 수익표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수익들이 또 300% 육박하는 수익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또 이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캐리소프트가 또 이렇게 뵐 때마다 새로운 종목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요. 네. 캐리소프트가 오늘은 새롭게 네. 인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수익을 내주신 거예요? 네, 일단은 캐리소프트는 이제 뭐 일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어린이 요즘 워낙 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해서 종목을 하나 일정도 있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포트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 수익을 보시면 이때까지는 거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다 두 자릿수의 수익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G2파워, 동국산업, 칩스앤미디어, 한미글로벌, HB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세아베스티지주, 이녹스, 퍼스텍 정말 다 유명한 종목들이죠. 시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섹터의 종목들을 제가 꽉 잡았고 두 자릿수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한 자릿수 수익을 일단은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지금은 무작정 우리가 두 자릿수 수익만 무작정 보고 달려나가기보다는 그때그때 수익을 줬을 때 종목을 짧게 먹고 빠지는 전략도 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A는 B야. C는 D야. 물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장세를 잘 읽고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인지 아니면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잘 먹히는 시기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어쩔 때는 크게 두 자릿수 수익률 그리고 조금 조심하고 조금은 우리 돈을 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시기는 이렇게 좀 빠르게 종목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해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굵직한 종목들 제가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는데 오늘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종목 선점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따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일단은 캐리소프트 또 앵커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저출산 그리고 슈퍼쿨라, K와 슈퍼쿨라라는 일정, 중국에 대한 이제 출시에 대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일단 뭐 기술적 분석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계속해서 챙겨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주식 패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잘 갔던 패턴은 한번 탄력이 나오고 좀 쉬어갔다가 2차 탄력이 더 크게 나오는 장세가 요즘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날아가고 시장 좋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 패턴이 굉장히 먹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도 여기서 힘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1차 폭등보다 더 크게 나오지를 못해요. 보통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이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수익을 바로 챙기고 나왔어요. 물론 뚫고 나가는 종목들도 있죠. 힘이 정말 셌을 때 그때는 수급과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파동에서 두 번째
폭등 자리까지는 제가 보지 않고 일단은 저항대에 딱 막혔길래 일단 매도를 해서 7% 정도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G2파워는 제가 40% 정도의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때는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무조건 이 종목 잡아서 지난번에도 교육해드린 볼린저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 저는 주식 볼 때 항상 기술적 분석, 이슈 분석, 재료 분석, 이거 기본적으로 3개는 무조건 하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제가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원전주가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원전은 어쨌든 정부 정책이 강하게 붙어 있고 또 한 번 수급이 붙고 한 번 시장에서 탄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은 챙겨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바닥권에서 매매를 해서 이때 정말 기가 막히게 40%의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저는 복잡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 매수 그리고 비중,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가격, 매수와 매도에 대한 가격을 안내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 결과 G2파워 40%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사실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좀 좋았는데 못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한미반도체, ISC, 하나마이크론 그 외에도 종목들 잡아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폭등에 대한 부분 딱 가져갈 때 이때 제가 딱 잡아서 깔끔하게 23%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이때는 반도체 상승에 초입 구간에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들이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맏형격인 섹터잖아요. 시장의 맏형격인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하면 그냥 테마성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1주일, 2주일 반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을 한번 타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이클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 연속성이 꽤 길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관점으로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반도체 상승 초입 구간에 잡아서 역시나 23%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사실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시장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벌써 고가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고 움츠려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인데 아직 가지 못한 실적이 좋은 기업,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 지금부터 저랑 잡아 나가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역시 뭐 기술과 재료뿐만 아니라 시장 트렌드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캐리소프트, G2파워, 하나마이크론 확신의 수익 실현을 이런 종목들로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가격 제시 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 함께 전문가님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는 관심 섹터를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 관심 섹터 1부에서는 반도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타이틀이 되게 강렬해요. 네. 반도체 계속 봐야 한다. 네. 공대생이 지은처럼 네.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 네. 나와 있는데 워낙 우리 시장에 반도체 비중은 진짜 뭐 전기전자, IT 그쵸.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타이틀 반갑긴 하거든요. 네. 왜 봐야 되는지 네. 좀 더 세세하게 좀 풀어주시죠. 네, 반도체 일단 앞전에 제가 반도체로 수익을 많이 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 남아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반도체는
미국의 AI 열풍을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180%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같이 끌고 갔고 그 결과 우리나라 많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탄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왜 그러냐? 하반기에도 전 세계적인 AI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반등의 기대인데 이제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시대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AI 시대도 그렇고요. 자율주행 시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에도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이 반도체 업황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다시 한번 기대감이 이 반도체 시장에 불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초격차 기술을 내세운 신제품을 연일 출시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 어디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AI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AI 시장에 발맞춰서 AI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AI 반도체가 뒷받침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속도를 따라가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AI 시대가 커지는 거에도 걸림돌이 될 거고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반도체 초격차 기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업계는 지금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이 무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있고요. AI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서버형 디램 그리고 HBM의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았던 게 서버형 디램 가격이 빠진다. 디램 가격이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고 이게 수익성에 굉장히 악화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달라질 수가 있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반도체 계속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 정부에서도요,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했는데 요즘에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붐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업황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용인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켜내기 위한 노력 또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부장 그리고 팹리스 등 투자를 늘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더욱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기술이 좋았어요. 근데 더욱더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국내 기술 보호,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술 유출이 생각보다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OLED, LED 시장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였는데 중국한테 이제 기술이 유출이 되면서 결국에 뺏겼죠. LED 시장 같은 경우엔 중국이 워낙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기술을 가져가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뺏기는 이런 아주 안 좋은 불상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에서도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연간입니다. 연간 2조 8천억 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노력들과 이러한 뒷받침이 있어야지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만 그냥 노력하면 사실 되진 않거든요. 너무나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업을 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저는 반도체 하면 왜 전공정 있고 후공정 있는데 최근에는 후공정 기업들이 되게 좋았어요, 흐름이.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공정, 후공정에서 후공정 기업들이 최근엔 좋았지만 앞으로 전공정 기업까지도 다 좋아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미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봐야 되는 부분들. 아까 AI 반도체 그리고 뭐 차량용 미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속도 그리고 처리를 잘할 수 있고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반도체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DDR5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 이 두 개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이 DDR5는 뭐냐면요. 기존 제품 비해서 성능이 2배고요. 가격은 15에서 20%가량 더 비싸서 수익성이 높아요. 자, 지금 감산에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물리적인 감산에 들어갔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성능이 2배가 됐고 가격이 높아서 잘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면서 결국에는 더욱더 좋은 성능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세대 교체는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높다 보면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일단 DDR5의 시장 침투율이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내년에는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8% 수준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세대 D램 메모리 규격인 DDR5를 탑재한 PC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PC 시장에서 일단은 DDR5가 제일 먼저 잘 치고 나간다는 그 결과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근무가 많이 재개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재택근무하거나 재택근무 이렇게 나와서 근무 재개가 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근무 재개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업들도요. 인프라 수요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PC 시장의 반등세가 주도할 수 있다. DDR5 시장을.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5월 2일에도 반도체를 얘기했고 DDR5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해서 제가 종목들 관련주로 짚어드리고 필살기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갔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곧 공개를 그건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필살기 종목은 그 종목들 다 날아갔지만 아직 덜 날아가고 아직 자기의 몸값을 보여주지 못한 후발주자를 제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또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섹터 잡아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이제는 진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봐야 하는 이 명확한 이유를 또 콕콕 잡아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정부 지원이 좀 함께 뒷받침된다는 점, 그래서 업황이 정말 제대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키워드로 DDR5 그리고 AI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또 이거를 지난번에 또 관심 섹터로 가져오셨을 때 잡아주셨던 종목들 정말 많이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가져갈 수 있는 눈을 또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분과 함께 이 반도체 섹터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주 통해서 또 반도체 업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ISC 저희 노란 톡방에서도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5월 2일이었어요. 5월 2일 이때 여러분들 이 종목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하고 지금 4만 원대 있었던 종목이 5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필살기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 그때 막 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5월 2일 날 역시나 굉장히 많이 빠진 구간에서 제가 이때 이 종목을 뭐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바닥에 굉장히 있지만 이 종목 조금 시간 지나면은 분명히 몸값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습만 보고는 왜 빠지는 종목을 왜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나올 때 이 종목 같이 동요돼서 이제는 후발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이후에 지금 22,000원 종목이 31,000원까지 가는 엄청난 탄력이 나와줬고 또 아비코전자도 제가 이때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13,000원이었던 종목이 18,000원, 필살기로 언급드렸던 종목이 18,000원까지 가는 엄청나게 시원스러운 급등 탄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보셨는데 좀 아깝다, 나는 못 잡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처음으로 내 방송을 이지은 전문가 방송을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또 아직은 덜 움직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종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영푼 그룹의 계열사고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고객사가 있는데 고객사와 또 애플이랑 또 계약이 있어요. 공급 계약이 있는데 이 기업도 같이 호재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출하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기판의 매출이 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미 실적이 좀 좋았던 종목들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 하면은 오히려 기대감 쪽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도 수급이 들어올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부가 제품을 중점으로 해서 개발을 선점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돈이 되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DDR4부터 해서 계속해서 차례대로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들어 온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또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메모리 모듈 부분에 대해서도 또 AI 그리고 클라우드, 5G 통신, 자율주행 등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요. 오늘 이따가 제가 좀 간단한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그 부분에도 또 부합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주가의 흐름이 아까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심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역시나 약간의 답답한 흐름이 있다가 어느 순간 확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보는 그 관점도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주가의 흐름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섹터라는 부분이 오래 지속이 되면요. 가는 종목이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계속해서 2차 전지도 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진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싹 모든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그것처럼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금 여전히 21선 지지를 잘 받으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탄력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또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해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아주 탁월한 자리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또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그리고 통신기기용 PCB 인쇄 회로 기판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사가 정말 빵빵합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까 앞전에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당연히 고객사로 품고 있고 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고객사가 굉장히 빵빵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왜냐하면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전방 수요, 그리고 2025년에는 수요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기의 그런 매력들을 뽐내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주가의 힘을 뿜어나갈 수 있는 이런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을 보실 때는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고객사를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과 이러한 부분들, 강점은 이미 우리가 다 알게 됐다, 체크가 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고객사, 이 두 개만 가지고 봐도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주가를 뿜어주지 못했는데 여기 두 번의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상승 탄력에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 또 강한 탄력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일단 고객사가 빵빵하다. 이 점 좀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여러분이 혼자 잡아가시기에는 또 어떻게 매수매도 타점 전략 잡아가야 될까 분명히 고민되실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또 탁월한 자리 잡아주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관심 섹터와 필살기 종목까지 반도체 관련주 두 가지 주셨고 이제 다음은 분석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난주죠? 지난주 전문가님 강의가 일타 강의로 이렇게 정말요? 소문이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아, 좋아서요. 그래서 오늘도 그에 맞는 아주 탁월한 강의를 또 준비해 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바로 풀어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좀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나 쉬운 단어죠. 지지와 저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기초에서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이실 텐데 자, 뭐냐?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거나 주가가 제한된 움직임 보이는 박스권 종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바로 지지와 저항, 박스권 움직임의 종목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답답하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종목도 이러한 부분들도 잘 우리가 보면은
좋은 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진짜 신사업이 기가 막힌다. 뭐 아니면은 이 종목이 어떠한 매력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따라 붙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래량.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수를 해줘야지 이 종목이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보면은 개인이 붙었는데 왜 저렇게 잘 가지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보통 주식들이 급등을 할 때는요, 엄청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거기를 보고 그 거래량을 보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같이 개인들 매수세도 동반으로 실리면서 주가가 훨훨 날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이런 박스권 종목들을 좋게 봐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많은 분들이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특정 그 큰 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손인데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여기까지 주가를 올리고 싶은데 지금 이 가격에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주가를 떨어뜨려서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주가를 모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된 상승에서는 이렇게 꽉 막힌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로 또 가면은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쭉쭉 뻗어서 올라가면 물론 이런 가격대를 좋아하시는 불나방 같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뭘 때문에 움직인다고 했죠? 거래량, 대량, 큰 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 큰 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다가 많은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까지 포기해서 떠나버려서 이 가격대로 오는 것도 대량 매수세를 동반해서 크게 올리고자 하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특정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 잘 가고 2차 전지 종목들 잘 갈 때 훨훨 날아가는 첫 번째 종목을 내가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종목 중에서 기업은 좋은데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잡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일단 종목으로 들어가면 PSK홀딩스, 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좋다. 계속해서 박스권을 있다가 후발주자로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하기 시작하니까 역시나 엄청나게 급등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 TSE도 계속해서 반도체 기업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지지저항, 지지저항, 지지저항 하다가 후발주로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마이크론 우리도 매매했던 종목인데 물론 여기서도 박스를 그려줬고 또 여기서도 2차 박스를 그려줬을 때 여기서 아쉬운 거예요. 큰 손 입장에선 더 올려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또 한 번의 지지 저항을 만들어서 시간을 법니다. 그래서 물량을 모아가서 한 번의 마지막 탄력을 확 하고 뿜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바로 그 후속을 준비를 할게요. 오늘 보너스 종목 제가 오늘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근데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네, 보너스 종목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사업도 하고요. 2차 전지 사업도 같이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추진한 어떤 기술이 지금 과학기술정통부 주관 국가 공모에도 선정이 된 기술력이 빵빵한 기업이고요. 지금 이 기업은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한 기술력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한 번 탄력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탄력을 위해서 힘을 응집하고 있습니다. 이 보너스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고요. 이 추가적인 강의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지와 저항을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면서 오늘 보너스 종목까지 챙겨주셨는데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이 종목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또 꼼꼼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방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